반려견에게 먹이면 안 되는 과일. 반려견을 키우다 보면 생각보다 먹이면 안 되는 음식이 많아서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일의 경우 잘못 먹으면 목숨을 위협할 수 있으니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개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잡식성 동물로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과 마찬가지로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사료에 섞어주면 풍부한 섬유질과 특히 빨간 과일에 많은 항산화 성분들이 반려견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과일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일 중 위험한 과일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람이 먹기에 맛있다고 생각하고 반려견에게 무심코 주었다간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려견이 먹으면 좋지 않은 과일 10개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자몽, 그레이프 플루트. 자몽은 영어로 그레이프 플루트입니다. 영어로 그레이프가 들어가는 과일은 반려견에게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몽에는 소랄렌이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소랄렌이 반려견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소랄렌은 식물 속에 함유되어 있는 독성 물질입니다. 자몽의 껍질, 씨, 그리고 심 부분에 가장 많은 소랄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려견이 소랄렌을 섭취할 경우 구토, 설사, 에스꺼움을 동반하고 똑바로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 강아지에게는 소랄렌 정말 치명적입니다. 반려견이 자몽에 중독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구토 및 설사, 수면장애 및 신장결석, 제대로 걷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자몽은 구연산이 너무 높아 반려견 소화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귤류도 반려견에게 그닥 좋지 않습니다. 장악감이도 감귤류를 먹으면 소화 시스템에서 소화를 못 시키고 다 똥으로 배설이 됩니다. 두 번째, 포도. 포도는 영어로 그레이프죠. 청포도, 거봉, 샤인머스켓, 건포도도 안 됩니다. 포도가 개에게 매우 독성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슬프게도 아직까지 포도에 어떤 물질이 개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 품종, 성별 또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개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불행하게도 포도 하나를 먹고 죽은 개들도 미국에서 많았다고 합니다. 포도는 개의 신경계나 신장에 중독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포도를 먹으면 급성 신부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반려견이 포도를 먹고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포도를 먹고 구토 및 설사, 복통, 갈증 및 탈수 현상, 식욕 감소 및 식욕 상실, 무기력증, 갑작스럽게 소변량이 증가하거나 또는 소변량이 감소와 같은 증상을 보이면 바로 수의사 선생님에게 달려가셔야 합니다. 포도가 무서운 것은 신부정도 있지만 합병증이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머루. 머루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과일인데요. 미국에도 머루와 비슷하게 생긴 과일들이 많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머루는 포도의 사촌입니다. 즉, 반려견에게 머루는 해롭습니다. 독성이 있으며 최소한의 양으로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머루도 포도 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며 반려견에게 치료할 수 없는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머루도 포도와 마찬가지로 소량을 섭취하면 소화기관에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반려견에게는 절대 안 됩니다. 미국 수의사와 전문가들은 머루가 처음 공격하는 신체 부위 중 가장 흔한 부분이 반려견의 신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뇌졸중으로 신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독성과 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5kg 미만의 반려견은 머루 2알, 10kg 반려견의 경우는 머루 4알을 먹으면 신부전이 올 수 있다고 수의사들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레몬. 레몬은 정말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테니스 공을 좋아하는 반려견이라면 특히 더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레몬을 테니스 공으로 착각하는 반려견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레몬도 반려견에게 좋지 않습니다. 레몬은 반려견에게 영양가가 하나도 없고 레몬의 산성 특성은 반려견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에 함유된 소랄렌,
이 소랄레를 일정 이상 섭취할 경우 반려견에게 유독하다는 거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레몬은 반려견에게 적합한 간식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몽, 라임 등 다른 감귤류 과일도 반려견이 못 먹게 해야 합니다. 오렌지는 괜찮다고 하지만 오렌지 먹잖아요. 그러면 다 똥으로 나옵니다. 즉 소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레몬이 위험한 이유는 레몬에도 구연산이 많아 반려견 위장을 자극합니다. 결과적으로 반려견은 구토나 설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반려견들도 있고, 특히 햇빛 등 빛에 비정상적으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조심해야 할 또 다른 것은 질식이나 장이 막히는 것입니다. 레몬 씨앗은 질식 위험이 있으며 반려견이 껍질을 너무 많이 삼키면 장이 막힐 수 있습니다. 식탁 위나 반려견이 점프할 수 있는 위치에 레몬을 두었다면 바로 치우셔야 합니다. 5번째, 라임. 라임도 반려견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라임도 감귤류입니다. 신맛이 나는 감귤류, 특히 껍질이나 식물 재료를 먹으면 반려견 위장 속이 울렁거리거나 질식할 수 있습니다. 라임 껍질에는 반려견이 설사, 구토, 소화장애 및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오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임 중독의 증상으로는 빛에 대한 민감성, 저혈압, 혼수 등이 있고, 라임 씨앗과 껍질은 반려견에게 질식 위험이 있습니다. 반려견이 일정량 이상의 라임을 먹으면 심각한 문제, 특히 에센셜 오일이 들어있는 껍질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화장애, 구토 및 설사와 함께 라임 껍질을 통해 많은 양의 에센셜 오일을 섭취하면 또한 중독이 됩니다. 중독 증상으로는 무기력, 빛에 대한 민감성, 저혈압, 균형감 상실, 그리고 간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독성 외에도 껍질과 씨앗은 질식 위험과 장막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반려견은 신맛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호기심이 많은 우리 반려견들이 찾지 못하는 곳에 라임을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6번째, 체리. 이 체리는 결코 반려견에게 나쁜 과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크기가 너무 작아서 반려견이 체리를 꿀떡 삼켜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체리씨가 똥으로 나오면 좋겠지만 반려견 소화기관에 착 달라붙어 장폐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씨앗이 제거된 체리라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체리에는 엄청난 양의 당분이 포함되어 있어 반려견에게 그닥 좋은 간식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체리가 위험한 것은 체리의 작은 크기이고 체리씨가 반려견의 장을 막아 장폐색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려견이 여러 개의 체리를 보호자가 못 본 사이에 먹었다면 반려견은 호흡하기 힘들어지고 잇몸 또한 새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동공이 확장됩니다. 이럴 땐 바로 수의사 선생님에게 가야 합니다. 7번째, 석류. 석류에는 알갱이마다 작은 씨앗이 있습니다. 반려견이 꼭꼭 씹어서 먹는다면 괜찮겠지만 반려견은 씹지 않고 꿀떡 삼켜버립니다. 작은 씨앗을 씹지 않고 그냥 삼키게 되면 장기에 손상을 줄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석류의 껍질과 뿌리에는 독성 물질이 있어 반려견이 먹게 되면 구토, 설사, 소화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석류는 산성이 높은 과일입니다. 산성 성분 때문에 복통, 설사,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고요. 석류에는 항산화 물질이 있어서 좋은 경우도 있으나 석류에 있는 타닌과 안토시아닌, 엘라그산은 반려견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소화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8번째, 무화과. 반려견은 무화과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는 사람에게 많은 이점이 있지만 반려견에게는 약간의 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화과에는 천연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너무 많이 섭취하면 위장이 아직 무화과에 익숙하지 않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반려견은 또한 무화과를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장장애를 겪을 위험이 많습니다. 반려견에게 무화과를 먹일 때 조금씩 주면서 점차 무화과에 익숙해지고 그에 따라 양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반려견에게 무화과를 먹이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무화과 식물에는 여러 개의 씨앗이 있으며 잎에는 옥살산이라는 자극제가 포함되어 있어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9번째,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참 애매합니다.
아보카도의 과일 부분은 반려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발표됐는데요. 반려견은 아보카도를 먹을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의 이점에는 건강에 좋은 지방과 지방산, 풍부한 미네랄과 비타민, 항염 효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사실 하나, 일부 게사료 브랜드에서 우리는 성분 목록에서 아보카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보카도가 위험한 것은 반려견이 한 번에 아주 많은 양의 아보카도를 먹었을 때와 아보카도의 씨를 먹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페르신에 대해서도 많은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보카도 과일 부분에 들어있는 페르신은 반려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 한 연구기관에서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껍질 부분과 씨에는 반려견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페르신이 있습니다. 아보카도를 반려견에게 주실 때는 과일 부분만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보카도에 포함된 지방입니다. 아보카도의 영양학적 이점 중 하나는 좋은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좋은 것이 너무 많으면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일의 높은 지방 함량 덕분에 너무 많은 아보카도는 반려견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양의 아보카도는 지방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는 췌장염 사례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아보카도를 주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아시죠? 15g. 그럼 안전합니다. 10번째, 자두. 자두도 참 애매한 과일입니다. 자두가 위험한 것은 자두씨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사과씨, 수박씨는 안 위험한가요? 자두는 영양학적으로 정말 반려견에게 좋은 과일입니다. 자두 과육은 반려견에게 안전하며 건강한 비타민을 제공합니다. 자두가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두의 크기 때문입니다. 반려견이 한 입에 삼킬 수 있는 크기이고 반려견이 자두를 꿀떡 삼켰을 때 자두씨가 목에 걸려 질식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두를 보관하실 때도 반드시 반려견이 찾을 수 없는 곳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혹시 반려견이 변비로 고생합니까? 그럼 자두를 주십시오. 반려견이 변비로 고생하는 경우 간식으로 자두 한 조각을 먹이면 도움이 된다는 사실, 그만큼 자두는 자두 씨를 제외하고는 정말 반려견에게 좋은 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9개, 아니야 아보카도도 빼면 반려견에게 위험한 과일은 8개, 오늘은 8개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려견에게 처음으로 과일을 먹일 때 항상 알레르기 및 과일에 대한 반응을 살피셔야 합니다. 소개된 10가지 과일 외에도 우리의 반려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과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시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과일을 먹고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반려견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과일이 뭐라고 그랬죠? 예, 바로 딸기입니다. 딸기도 반려견에게 극과 극인 과일입니다. 딸기가 좋다고 많은 분들이 딸기를 먹이시는데요. 딸기를 먹일 때도 반드시 알레르기 및 과일에 대한 딸기에 대한 반응을 살피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극소량만 먹이고 나쁜 반응에 징후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정프리의 짱아 실버푸들 까미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